10월 6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태풍으로 남부 지역에 피해가 컸습니다. 인명피해도 컸는데요. 5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하고 이재민이 198명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최고의 비버리 힐즈를 방불케 하는 초호화 이 고층 아파트들이 있는 마린시티라는 지역에서 이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와서 물고기들이 초호화 아파트 이 길가에 이렇게 던져져 있는 모습을 보고 해운대 같은 재난 영화가 생각났다, 이런 사람도 많았습니다. 비싼 게 좋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는 따로 규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박지원 이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지금부터 그냥 박지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위원장과 이 청와대 간에 박 대통령 사저를 둘러싼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이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이 퇴임하는 대통령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살 집 옆에 경호와 관련되는 경호동, 즉 경호 건물을 구입하고 또 짓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살 집은 자기가 구해야 되고, 그 옆에 경호원들이 전직 이 퇴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살아 생전의 내내 경호원들이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경호원들이 24시간을 전직 대통령을 경호하려면 이 거주 공간이 필요하니까. 근데 대통령이 사는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24시간을 풀 교대하면서 지켜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생활하고 쉬고 준비하고 하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이 사람들의 본부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경호 이 건축물에 대한 부지 구입과 건축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새로운 내곡동에 사저를 구입하는데 본인이 내야 될 부분을 좀 작게 내고 경호 부지에 대한 비용이 좀 부풀려지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제기되어서 특검까지 갔다가 결국 내곡동 사저를 포기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요. 당시에도 원세훈 국정원장이 하필이면 국정원 앞에 있는 내곡동에다가 이 집을 구매하느냐 해서 논란이 좀 일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박지원 의원이 이 폭로를 했는데요. 왜 이 시점에서 폭로했을까? 참 아리까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지난주 이 김재수 장관 해임 결의안이 통과되기 직전에 목요일날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대북 송금이 핵과 미사일 자금으로 전용됐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했고요. 곧바로 국민의당은 김재수 해임 결의안에서 빠져있다가 동참을 해서 통과시키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김진태 의원 등이 대북 송금에 대해서 재수사나 청문회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자유총연맹의 김경재 총재가 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보수 일각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청와대 익명의 관계자가 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어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익명으로 하지 말고 홍보수석이면 홍보수석 이름으로 당당하게 말하지 뭐가 겁나서 그랬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오후부터 박지원 이 새로운 카드를 뽑아 들었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한마디로 퇴임 이후에 살 집을 구하기 위해서 3인방의 핵심인 이재만 비서관이 국정원을 시켜서 살 집을 물색하고 있다, 이런 폭로를 했고요. 청와대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퇴임 이후에 대통령 경호에 관한 문제를 논의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지원 의원의 폭로에 이재만 비서관이, 총무비서관이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대통령 퇴임 후 돌아갈 사저를 찾고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무비서관이 국정원에 지시할 정도면 대한민국 국정원은 국민들은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고작 총무비서관의 지시를 받는 기관으로 전락해버린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 청와대는 일상적인 경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 부분을 그렇게 말하지 마라 하니까 오늘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퇴임하는 대통령은 사저를 구입하게 되어 있고 이 때문에 청와대는 금년에도 토지 구입비 명목의 예산 49억 5천만 원을 확보한 상태고 내년에는 건물 건축 비용으로 18억 7천만 원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보다 많은 토지 플러스 건축비 해서 67억 6,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아니라고 한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저는 반드시 구입해야 하지만은 대북 업무에 전념해야 될 국정원이 왜 부동산 업무 복덕방 노릇을 하는가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에서 해당 담당자를 내금 부서로 바꾸고 국정원은 손을 뗐다고 연락이 왔다. 국정원에서 박지원 위원장한테 이런 일에 대해서 보고도 합니까? 아마 누군가 국정원의 현직 관계자가 제보를 해준 모양인데요. 요즘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국정원의 기강이 땅에 떨어진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저에 대해 국정원을 이용하려 한 것은 제2의 내곡동 사건, 아까 이명박 대통령 문제 제가 간단히 언급을 했죠. 그 내곡동 사건이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사저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 경호처와 국정원이 협의하고 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닌가, 뭐 그렇게 말은 했죠. 협의한 것이 불법이거나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으로도 증명하고 있다. 청와대는 진위를 왜곡하지 말고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자신을 간첩에 비유한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내가 간첩이라면 정부가 잡아가야 된다.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으면 된다. 이런 무능한 정부와 신고도 못하는 꼴통 보수 쫄장부가 있냐 하고 김진태 의원을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 지금 논란에서요,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삼성동에 있는 사저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저가 대지 484평방미터에 건물 317 이 평방미터 규모의 2층짜리 단독주택인데 이 건물 주변에 경호동을 지을 만한 여유 부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관계자는 경호 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없다. 만약 지금 사저 주변에 부지가 없어 경호동을 짓지 못한다면 주변에 적절한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해서 경호동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살고 있는 논현동 사저 경호동도 결국은 주변 건물을 사들여서 이런 방식으로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동교동 사저는 인근 부지를 매입해 경호동을 신축했고요. 그래서 이런 돈들은 경호동에 관한 건축과 구입 비용은 토지 구입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재부 2차관은 국회 국감에서 박 대통령 사저의 경호를 위한 건물 신축을 위한 예산으로 49억 5천만 원, 내년에 18억 700만 원이 배정이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액수로 보면 박지원 이 위원장이 이야기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즉 대통령 사저 구입 비용을 배당을 했다는 겁니다. 총액이 68억 수준으로 이명박 대통령 사저 경호동 건설 비용 67억과 1억 차이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기재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 퇴임 후 사저 예산 요구는 아직 없었다면서 그냥 전직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해서 책정을 해놨다. 왜? 내년부터 땅을 구입하고 공사에 들어가야 내후년 2월 달에 퇴임을 하면 바로 들어가면서 경호가 될 수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경호시설 예산으로 35억,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억, 김영삼 전 대통령은 18억이 책정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를 79년 11.6 이후에 나와서 중구 신당동에 사시다가 성북구 성북동, 중구 장충동 등을 거쳐 90년부터 대통령 취임 때까지 23년간 삼성동 사저에서 살아왔는데 공직자 재산 신고 때 신고 가액이 25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이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최근에 여권 일각에서 그것이 핵개발로 이어졌다라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청와대 관계자도 언급한 부분, 또 더 나아가서 10월 1일 국군의 날 경축사에서 박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이 언제든지 남으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한 데 대해서 박지원 위원장이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이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는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 익명의 관계자가 북한에 약점 잡힌 게 있냐라고 하면서 또 비판을 하니까 박지원 위원장은 익명으로 하지 말고 떳떳하게 이름을 밝혀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청와대가 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익명으로 하느냐, 이 익명으로 계속 발표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옷을 벗겨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이 뭐가 겁이 나서 익명으로 하다가 또 익명으로 한다고 뒷거리 잡힙니까? 청와대가 논란의 중심에 서려면 확실한 부분에서 자신있게 논란을 끌어갈 필요가 있다. 자, 지금까지로 보면 박 대통령이 내년에 이제 이후에 돌아갈 집을 퇴임 이후에 마련하는 부분에서 경호동과 건축과 부지 구입을 위해서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은 지극히 당연한 부분이다. 그 부분이 역대 최고다, 많디나 작나 하는 부분은 전직 대통령의 기준에서 책정해 놓고 실제로는 얼마를 집행할지는 청와대의 이야기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잡힌 게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박지원 위원장은 국정원에서 그 일을 알아보고 있다. 즉 새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지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있는데 옆에 옆집이라고 하나 사서 할 것 같으면 알아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했죠.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추진 시도처럼요. 근데 박지원 위원장은 무슨 근거로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국정원을 시켜서 복덕방 노릇을 시켰느냐, 본인 말대로 부분에 대한 근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 있다고 기재부 차관이 이야기한 부분은 그걸 가지고 무슨 욕을 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뉴스 브리핑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자, 박 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이 국정원을 통해 내곡동 사저에 이렇게 개입을 하게 하고, 또 자기가 특검을 끌고 가서 경호실장을 처벌받게 했는데 단지 합법적인 기관에서 합법적인 일을 하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왜 갑자기 박지원 위원장이 대통령의 집까지 거론하고 나왔을까라고 봤을 때는 대북 송금과 최근에 이 북한에 대한 지난 DJ 정권의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나 여권 일각에서 치고 노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 부분이 청문회니 재수사니 이런 부분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이 물타기다, 그런 성격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권력의 가장 최고 핵심을 겨냥해서 폭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넘어갈 겁니다. 이 일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박지원 위원장은 누가 어떻게 제보를 해서 국정원이 그런 사실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겠죠. 왜? 그럼 증거가 제시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청와대 사저 논란은 진행돼 버린 이다라든지, 지난 이명박 정권 때는 이 본인이 새로운 사저를 지으면 대통령이 짓는 부분이 있을 거고 자기 돈으로, 그 다음에 경호실에서 경호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이 돈이 뒤섞이면서 자기 돈은 좀 작게 내고 출처가 모호하고 경호실 예산은 뻥튀기식 돼서 결국 본인의 내는 돈을 작게 내고
이렇게 국가 예산으로 이용해서 이 사저를 갖다가 많이 신축하려고 한 거 아니냐. 즉 본인이 내는 게 작았다. 이 이야기죠. 개인 집과 이 경운집을 뒤섞으면서요. 새로 지으니까 땅값이 뭐고 다 뒤섞일 거 아닙니까?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오고 간 바도 없고 뭔가 진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뭐 또 다른 의혹으로 크게 번질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삼성동으로 가는가 안 가는가는 이제 박지원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 박 대통령은 삼성동으로 가겠다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이야기하니까 이제 가게 또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경호동이 없어서 못 간다는 거는 집을 사면 또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의미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좀 참았다가 진짜 자기 말대로 어디에 국정원이 구입을 하면 그때 공격을 하면 자기 말이 맞다면 이명박 대통령 꼴 났을 건데 박 대통령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이야기합니다. 박지원에. 근데 참지 못하고 미리 쿡 찔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인지 아닌지 규명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박지원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느냐라는 것은 대북 송금과 관련되는 이 내용들이 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사저 공방이고 대북 송금의 핵개발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끝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